인사 모처럼 해볼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단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조견오온계공 아마 한 10,000번은 하지 않았을까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야신경 읽을 때 외울 때마다 조견오온계공 했으니까 부르기는 많이 불렀는데 뜻을 아시겠죠? 알고 있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 그러지 말고 이미 많이 불렀던 소리인데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는 거죠. 또 이론상 서문도 우리 또 10,000번 했으니까 언어단의 입정처 유모초월의 생사문 이론의 유력을 넣고 채성에 합하도록까지 나는 서원을 안 세웠어도 이론상 서원문을 외우면 서원을 세우는 거죠. 그때 이미 서원이 가슴에 딱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첫사랑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녀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그런 거 있잖아. 그래야 뭐가 이게 되는 거지. 그녀가 가슴 속으로 들어올라다 말았다 그러면 뭐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 가슴 속으로 쏙 들어오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감사호흡 한번 해볼까요? 들숨에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들숨에 꽃향기를 맡으며 감사하게 들이마시는. 이 존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숨을 들여마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이 숨 못 쉬면 산소 사서 살려면 이거 꽤 비쌀 것 같아요. 다 공짜로 맨날 이거 지금 마시고 있는데 감사하게 한번 꽃향기를 맡듯이. 꽃향기 여기 지금 오늘 꽃향기가 거기까지는 안 나죠.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막 냄새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꽃향기 맡으면 어때요? 꽃 주면 이게 들여 마시죠? 자, 꽃향기 맡듯이 한번 들여 마셔 보세요.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는 이 허공과 하나 되는 기분으로 감탄하면서 그럼 몸이 갑자기 편해지지 않나요? 몸이 저절로 이완됩니다. 자, 꽃향기 들여 마시세요. 들여 마시고 자꾸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향하고 허하고 해갖고 제가 좀 귀가 좀 따갑습니다만 그때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분별 없이 숨을 들여 마셨네요. 숨만 들여 마시려고 하니까 분별 없이 숨을 들여 마시니까 코끝으로 요 감각이 숨이 이렇게 들어오고 요 단전을 동시에 의식하면 요 숨이 저절로 단전으로 갑니다. 그죠? 한번 해보십시오. 들여 마시면서 코끝으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 단전을 같이 의식해주면 저절로 호흡이 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자, 그리고 내쉴 때는 어떻게 해요? 코끝과 하단전에 또 숨을 통해서 나가는 감각을 느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단순한 행위를 반복을 하는데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느냐. 이게 조견오온계공과도 관련이 있고 조견오온계공이 그냥 이 선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전에도 대종사님이 조견오온계공 요 뜻을 살려서 쓰여진 곳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조견오온계공하고 별 의미도 없다면 대종사님께서 반야신경을 이론상 서문과 함께 같이 독송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깊은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원래 이 바라밀다신경, 반야신경, 금강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핵심이 공사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반야하면 공사상이에요. 반야의 공사상. 이 빌공자. 이 공이 뭐냔 말이에요. 공 그러면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뭐 생각나는 게 있죠. 공 그러면 나훈아의 공 나지 않습니까? 그 공도 가사가 이 가사예요. 그러니까 나훈아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아, 이 사람이 철학자라니까. 소크라테스 만나갖고 모른다고 했는데, 소크라테스하고 그래도 이렇게 맞짱을 뜰 정도 되면 대단한 그 내공이 있는 거 아니? 어떻게 테스 형하고 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어볼 생각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을 안다면 갑자기 삶이 굉장히 넉넉해질 거예요. 여유 있어질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은 빌공짜잖아요. 영어로는 이게 발음이 안 좋아서 내가 요즘 하기가 그런데 EMPTY empty 뭐 우리 그 empty 비어 있다는 그러니까 번역도 외국말로 번역할 때 empty로 하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공 그러면 비어 있는 거니까 잘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공이 뭔가 꼭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생각되진 않죠. 제일 공하고 같이 쓰여진 단어 중에 실감나는 단어 뭐 있습니까? 공 하고 우리 어렸을 때 깨끼 사 먹을 때 깨끼 사 먹어본 적 없어요? 시골에서 깨끼 사 먹으려면 돈은 없고 뭐 가지고 바꿔 먹어요? 첫 번째 비료푸대, 두 번째 공병. 그냥 병이 아니고 공병. 병에 뭐 기름이 들어있고 이런 거를 소주를 들어있는 거를 주고 팔아먹진 않겠죠. 그럼 훨씬 손해지. 그러면 비어있는 병을 꼭 공병이라고 그랬어. 왜 공병이라고 그랬을까? 거기에 진짜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견 오온 계공의 공이나 공병의 공이나 똑같아요. 콜라에 병이 콜라가 들어있으면 그거를 그냥 병이라고 그러죠. 공병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콜라를 다 먹고 나면 먹고 난 순간 그게 이제 공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또 필요하면 뭐 콜라는 못 채워도 물을 채우면 이제 공병이 아니에요. 뭐 물을 채워도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때는 공병 용도에 따라서 채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리죠. 자리처럼 응? 물을 집어넣거나 콜라를 집어넣으면 이제 병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물이 빠지면 공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용물이 콜라가 들어가면 콜라병이고 물을 넣으면 물병이 될 것이고 간장이 넣으면 간장병이 될 것이고 참기름을 넣으면 참기름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오온은 지금 5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오온할 때 오는 쌓을 온자예요. 그 한자로 보면 꽃하자에 이 실사자에다가 사람이 그 이렇게 방 안에 들어 있고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 같은 거 모아놓을 때 실패에다가 이렇게 반지끄랭이라고 그러죠. 표준 말은 뭐냐? 우리는 반지끄랭이라고 반지꼬리? 우리 반지꼬리 전라도 말로는 뭐예요? 반지꼬리라고는 안 해. 그렇게 세련된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반지 어쨌든 뭐 거기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쌓아놓는 게 5가지가 있는데 색, 수, 상, 행, 식이다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어요. 아까 참기름, 뭐 콜라, 뭐 5가지 물 하듯이 5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나를 중심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이 몸뚱아리죠. 보이는 것을 다 통칭해서 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색. 뭐 우리 색깔, 뭐 색, 이 물질, 형상 있는 것들은 다 색이에요. 그러면 수상행식은 보여요, 안 보여요? 수상행식이 뭔지 모르나요? 수는 받아들일 숫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필링이야, 느낌이야, 느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아, 싫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 아무 느낌도 없어. 그러잖아요. 그거를 수라고 그래요. 수라고 그러고 상은 생각이죠. 근데 이미지예요. 과거의 정보의 종합인 이미지. 어떤 거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 쉽게 말하면 생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수는 그러니까 뭐 느낌이니까 그냥 감정이라고 해도 되고 상은 생각이고 행은 뭐예요? 의지죠. 의지. 하려는 의도, 의지. 그리고 식은 식별하는 거예요. 식별. 구별하고 분별하고 식별하는 거를 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몸은 이 색이고
마음 작용을 세분하게 하면 수상행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작용, 마음의 작용을 통틀어서 오온이라고 그래요. 그 오온이 지금 몸이 지금 있고 안에서 계속 뭐 받아들이고 좋네 나쁘네 생각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고 어떤 행위를 하고 분별을 하고 좋네 좋다 나쁘다 그냥 얘는 우리 편 얘는 나쁜 놈 OX를 막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공하다고 그러네요. 공해요. 지금 맨날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뭐예요? 일어나기는 것은 분명히 일어나 몸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지만 어때요?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변화하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것이 공하다는 의미. 아까 병이 내용물이 있어. 이제 몸 기름을 넣고 참기름을 넣으면 참기름 기름병이 되고 콜라를 넣으면 콜라병이 되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 병은 콜라를 콜라도 넣을 수 있고 기름도 넣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이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그 병이죠. 그게 공이다. 그것이 비어있는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오온이 공하다는 게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그 상황에 따라 참기름을 다 먹으면 참기름 버리고 필요하면 들기름도 넣을 수 있죠. 필요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자리란 말이에요. 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이거 허무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집착할 필요 없이 내가 공의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마음을 비우고 있다가 참기름이 오면 참기름을 담고 들기름이 오면 들기름을 담고 콜라가 오면 콜라를 담고 물이 있으면 물을 담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소유를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부자가 되는 이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원상법에서 뭐라 합니까? 이 원상의 진리, 이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든지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담을 수 있는 병이 그릇이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주부로 한번 보시죠. 시간이 오늘은 많지 않으니까. 자, 비추어 보라. 오온이 모두 공함을. 조견이라는 것은 비추어 보라는 뜻이에요. 비추어서 보는데 뭘 봐? 목적어. 오온이 공함을. 오온이 다 텅 빈 것을. 자. 그래서 오온은 뭐 어렵게 할 거 없이 생각, 감정, 이제 육신에서는 오감이죠. 오감. 눈으로는 보고. 눈은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귀는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말하고, 먹고, 그죠? 코는 냄새도 맡지만 숨도 쉬죠. 사실은 다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반야 바람일다 신경 첫 구절이 뭡니까? 관자재보살이죠. 관자재보살. 보는 것을 자제라는 게 뭐예요? 자유자재.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유자재를 할 수 있는 보살이래요. 근데 보는 것을 볼관자를 써놓고 세음, 관자재보살. 보는 것을 자유자재하는 보살이라고도 하고 또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해. 그죠? 그러면 소리를 청세음보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소리니까 청세음보살 그래야 되는데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관자에는 단지 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우리가 인지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뇌로 따지면 다 전두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자유자재하는 보살이면 뭐예요? 사실은 자유자재한다는 것은 거의
신이란 소리예요. 관자재 보살은 이게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자재 보살이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이게 반야신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대승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반야신경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부처님의 본뜻을 살려서 만든 경우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자재 보살이 보는 것을 자유자재하는 보살이 보통 경지가 아니고 행심 반야바라밀이다. 행한단 말이야. 깊은 반야바라밀, 반야의 그 반야지를 얻은 상태에서 그것을 행할 때 비로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본 거예요. 보통 때는 그러니까 오온계공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보통 사람의 눈에는 오온계공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면 이상하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공이 없거나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그 오온을 다 채우는 의미의 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고정된 실체라고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유무라는 상대 개념이 아니라 그걸 다 포함하는 이 공의 이 빌공자라는 공을 도입을 한 거죠. 무하고 공은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편 43장에 보면 정산종사님께서도 이 학인이 이 반야신경을 이제 설명을 하니까 멈추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조견 법문에서 그 공부 강령이 다 드러났다고 하시면서 조견이란 사량 분별이 아닌 자성 광명으로 반주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그냥 이 사량 분별로 따지면 오온이 분명히 우리가 맨날 일어나고 있는데 왜 비었다고 그래? 없다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성 자리에서 보면 없고 없는 자리에서 보면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에도 주착함이 없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직관하는 것이니 이것을 관하고 보고 또 이것을 깨쳐 그걸 각하고 그리고 이걸 실생활에서 행하라 해서 관각행의 공부를 잘 좋아하여 익숙해지면 일체 고액을 건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견 오온계공하면 도일체 고액이야. 모든 고통과 액은 뭐 횡액, 재앙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 빈병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내용물은 계속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재생명리를 우리가 추구하지만 계속 변화합니다. 사람이 영생을 꿈꾸지만 계속 이 몸이 계속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하루하루 달라진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진리성이 있는 말이에요. 당연히 변화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공을 또 하나 그러면 비유를 공병으로 해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는 사람을 위해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나무와 숲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숲이 있잖아요. 뭐 광릉에도 뭐 숲이 있는데 원래 뭐 인공으로 만든 숲 외에는 숲이라는 것은 어때요?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많이 모여서 군락을 이루다 보니까 그것을 숲이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 뭐 그걸 처음부터 숲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거기 나무들이 뭐 황폐해져가지고 다 없어지면 그 숲은 없어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이제 뭐 내용물이 또 채워지면 거기가 숲이라는 게 또 생겨요. 우리 공도 꼭 숲과 같다 이 말이에요. 내용물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고 또 내용물이 채워지면 뭐 그 거기에 있는 내용물들이 나무가 이제 여러 나무가 있겠지만 제일 주종을 이루는 나무가 이름을 붙여서 뭐 참나무 숲이라고 하든 뭐 자작나무 숲이라고 하든 뭐라고 부르겠죠. 아까 공병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맨날 참기름 콜라만 들어오길 바라는데 어떤 때는 어때요?
잘못하면 뭐 썩은 물이 들어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넣었는데 다 쉬어버려 가지고 못 먹을 상황이 생기면 버린다고 그래도 그 병에 뭐 흔적이 남죠. 그 부작용 그것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잘 나가면 역시 내가 참 그래도 잘났지 하고 속으로 막 자만을 떨고 건방을 떱니다. 그러다 조금 뭐 안 되면 그냥 자학을 하고 잘하죠. 자학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 말씀 몇 번 드리는데 그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꼭 좀 실증을 원하시는 분은 한번 발등 한번 찍어 보세요. 엄청나게 아프죠. 얼마나 아프냐? 발에다 침 맞아 보셨죠? 발에다 침 맞는 게 아파요. 그냥 이 허벅지에다 침 맞는 게 아파요. 비교가 안 돼요. 침 맞는 게도 그렇게 아픈데 한번 자기가 발등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아픔은 물론이고 이제 걷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자폐아가 되겠다는 거지. 사람과의 만남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 이 공짜리를 대종사님께서 저는 더 이 시대에 맞게 풀어준 것이 이 원인인 것 같아요. 공이 또 숫자상으로는 0, 0, 1 다 같은 뜻이죠. 0, 1, 2, 3, 4, 0이나 0이나 다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또 빵이라고도 하죠. 빵. 그 빵하고 먹는 빵하고는 어떤 관계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험 봐서 0점 받으면 0점 받았다고 그러면 별 실감이 안 나고 빵점 받았다고 그래야 갑자기 몸에서 좀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빵점이 빵, 0, 0 다 그건데 그 0이라는 게 혼자 있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0이야. 근데 어때요? 여기에 뭐 숫자가 하나 붙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 의미가 붙기 시작하죠. 0에다가 1을 붙이면 10이 돼요. 갑자기 살아있는 숫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하나가 세워지면 0이 하나 있을 때는 아무 소용 없는데 2개, 3개 붙을수록 이제 좋아하는 게 생기는 거지. 하나 하면 10, 2개면 100, 3개면 1000, 만, 10만, 100만 붙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요게 저는 요게 서원인 것 같아요. 서원을 딱 이게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그냥 0 붙일 때마다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원 중심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자, 그래서 몸과 마음 작용을 주관하는 그 생명자리라고 다시 정리해 봅니다. 그것이 공이요. 아까 이 공병 안에 우리가 담아야 될 이 불교 교리적으로 하면 색이라는 내용물, 또 수라는 내용물, 상이라는 내용물, 행이라는 내용물, 식이라는 내용물을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 지금 병에다가 넣고 빼고 하고 있어요. 매일. 그러죠? 안 한 날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으면 그냥 제일 많이 나는 게 생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생각보다는 덜하지만 계속 끌려 나오고 계속 분별 주착을 해요. 그걸 분별성과 주착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을 하는 거죠. 그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는 그 정신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알면 반야신경에 이제 팁으로 가면 색즉 시공, 그러면 색이 공이지. 공즉 시색이야. 색이 나무고 공이 숲이니까 나무와 숲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같죠. 그리고 숲이 곧 나무요. 나무가 없으면 숲이 없을 것이고 없는 것이니까 나무와 숲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식도 역부여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랬으니까 수즉 시공, 공즉 시수 그래야죠. 그 다음에 상즉 시공, 공즉 시상, 행즉 시공,
공즉 시행, 식즉 시공, 공즉 시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걸 반복하려면 글자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글자로 역부여시 또한 이와 같다. 그리고 금강경에도 역부여시란 말이 많이 나와요. 아주 효율적인 말 아닙니까? 안 그러면 20 몇 자를 써야 되는데 또 같다는 표시 두 개 하는 것과 같은 게 역부여시란 표현입니다. 자, 오음구 개공의 뜻을 정전해서 찾아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대각열애의 조항에 보면 동하여도 분별에 뭐가 없어야 돼요? 절도에 맞아야 돼요? 착이 없어야 돼요?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아. 절도가 뭐예요? 뭐 돈 훔치는 게 절도 그 절도가 아니고 이거 마디절자의 법도도니까 쉽게 말해서 대나무에 올라가려면 이렇게 마디가 생기죠. 그게 딱 그 대나무가 자라는 하나의 그 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도는 이해 안 되면 요새 걸그룹 뭐 이렇게 아이돌들 춤출 때 그 뭐 7명이 추는데 군무를 하는데 칼군무를 한다고 그러죠. 칼군무하면 그냥 그 각이 딱딱 맞죠. 여러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 하듯이 딱딱 맞죠. 그게 절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은 딱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러고 있는데 여기까지 안 하면 이게 보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이게 딱딱 맞단 말이에요. 그 때와 국가 상황에 맞게 딱 맞는 행위를 절도라고 그래요. 근데 정할 때 절도에 맞으라고 그럽니다. 정할 때가 뭐예요? 일이 없을 때 고요한 할 때 절도에 맞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히려 혼자 있고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은 어때요? 그때 되면 오히려 갑자기 온갖 번뇌망상이 다 올라와. 그럴 때 그것을 조절하는 힘이 그것을 조절하는 힘이 절도에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할 때는 어때요? 일을 할 때는 어때요? 분별을 해야죠. 분별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분별을 지나치게 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서 집착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각열의 저항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분별을 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죠. 분별을 절도에 맞게 하고 또 동할 때는 착 없이 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분별을 잘 하자는 뜻이에요. 잘 하란 말이에요. 그게 이 오은 개공을 현실에서 쓸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열의 조항이 있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 어느 조항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꼭 거쳐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는 것을 표로 하면 뭐가 됩니까? 동하고 정할 때, 그렇지, 이려죠. 동정이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오은계공이 동정이려는 정전 어디에 나와요? 제일 앞에 나와요? 중간에 나와요? 끝에 나와요? 표어는 이론상 다음에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이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다는,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사님이 반야신경에 이 공을 오은계공 이것이 이게 내 깨친 바가 요 자리하고 딱 부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전, 제가 이거 사실은 연말 오은계공을 했는데 정전 어디에 연말 이거하고 사실 이 생각은 저도 아직까지 못 해봤어요. 근데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대체나 그렇게 보니까 이게 정전의 맨 처음과 끝에 들어있네. 야, 동정이려가 그냥 이 선반 위에 있는 글자가 아니고 더 쉬운 건 뭐예요? 아까 숨 쉴 때마다 분별 없는 자리에서 고요할 때 착 없는 자리에서 절도에 맞게 들이쉬고 내쉬고 맨 앞에 있죠.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이 코끝과 하단전의 감각을
절도 있게 하기. 내가 아이돌 그룹, 걸그룹, 또 보이 그룹이라 생각하고 숨 쉬는 것을 이거 칼군무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숨을 쉬십시오. 근데 거기는 자기도 잘해야 되지만 다 같이 맞춰야 되는데 숨 쉬는 건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럼 훨씬 쉽죠. 그러니까 이 숨 쉬는 것 하나에 공부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오은이 공한 자리를 숨에도 들어있고, 뭐 숨만 들어있겠습니까? 눈을 보는 데도 들어있고, 듣는 데도 들어있고, 말하는 데도 들어있고, 육군을 쓸 때 거꾸로 오은이 공한 자리를 알아서 공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오은을 잘 쓰라는 얘기가 우리 법의 특징이에요. 대개 이제 과거의 불교는 없는 자꾸 그러니까 허무에 떨어졌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종사님 법은 이 현실이 곧 이 부처님 법신불이 나타나는 게 이 현실이에요. 현실과 법이 이 눈앞에 있는 현상과 색과 이 진리 공원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색즉시공 공즉색이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현실과 이 낙원을 둘로 나눠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지고 볶는 괴로움 이 파란고의 이 자리가 곧 법신불이에 나타난 곳이에요. 내가 그 만나는 그 사람이 정하신 불일 수도 있고 편하신 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 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눈 한번 예쁘게 뜨고 안 뜨고 다 내가 오은 계공의 소식을 실행을 하는 그런 것 이치를 알아서 좀 더 이제 넉넉하고 여유 있고 여유롭고 한가하게 사는 좀 이렇게 품 넓은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